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,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.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.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.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.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,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주말은 다들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시장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한화에어로 최고가 경신, 한화시스템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.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오늘 8%대 거의 꽉 찬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유증의 우려가 지금 거듭 불식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. 하지만 포모 현상이 있다라는 관측도 존재합니다. 오히려 그래서 이 한화시스템으로 수급이 옮겨 붙었는데 한화시스템은 이제 MSCI 5월 편입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방산, 산업도 좋지만 수급과 패시브가 더 괴물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올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변영인 대표님, 네. 이제 5월 MSCI 편입 거의 딱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. 네. 한화시스템의 편입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닐까.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인데 MSCI의 어떤 구성 편입 기준이 시가총액 기준에서 6조고요. 유동 시가총액 기준에서 3조 원 초과 이 부분인데 다만 조금 기준일까지에 관련된 주가의 연속성이 좀 있다는 전제입니다. 여기서 수급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유동시총 비율이 낮아지거나 또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좀 낮아질 경우에는 애석하게도 지난 삼양식품이 직전에서 좀 미끄러졌던 그런 사례와 좀 유사하게 편입에 좀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지만 최근의 수급 기조를 보면 한화시스템이 굉장히 좀 견조한 수급의 연속성까지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는데 일단 MSCI 리밸런싱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월과 5월, 8월, 11월 1년에 4번 정도의 정기 편입 그리고 편출을 합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지난 2월 데이터를 보면 편입 종목이 하나도 없었어요. 맞아요. 이 부분은 아쉬웠어요. 그렇죠.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관세 리스크도 현실화됐던 그런 부분들, 특히나 품목별 관세 리스크가 재차 좀 시장의 어떤 수급의 어떤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일단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 삼양식품이라든가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가총액 비중이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의 연속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감안해 보면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일단 기준일 관점, 예상되는 지금 기준일은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중에 하루를 좀 선택하게 되고요. 여기서부터 10거래일까지에 관련된 거래 동향들을 좀 체크하기 때문에 아직 기준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편입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 2월 좀 아쉬운 순간이 있었지만 5월에는 우리나라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, 특히나 한화시스템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변영인 대표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이맘때 MSCI 편입 때문에 페낙회라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. 패시브가 나온 괴물들, 막 이런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한화시스템도 지금 한 달 남은 시점 그리고 대략 편입되기 2주 전까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한화시스템도 좀 올라타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? 지금 수급의 어떤 방향성도 특히나 상호관세에 관련된 90일 면제 이후에 빠르게 주가의 회복세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미국의 조선 부분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됐다는 부분들. 특히나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대한 지분을 최대 주주로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. 이 부분이 최근에 하나오션의 이 신고가 영향과 좀 맞물리면서 한화시스템의 경우에도 조선 부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또 시장의 대외 변수만 없다는 전제라면 현재 기조 안에서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한화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성화준 매니저님,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유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. 저번에는 방산업계 최초로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 걸 보면은 야, 우리 돈 잘 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.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
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유중 우려된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린 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? 사실 이게 기업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어쨌든 유상증자라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도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잘 나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. 근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, 신고가 흐름까지 가져가는 움직임 체크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야, 유중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미뤄두고 이 시장의 전망,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에 대한 기업 그리고 조선에 대한 기업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을 좀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.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름대로 좀 일단락되고 투자 심리 위축이 일단락되고 또 미래 성장을 좀 보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현재로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뭐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이야기 나왔다가 좀 비중 축소시켰다가 네.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에너지라든가 계열사들 투입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어요. 근데 이마저도 또 시장에서 노이즈가 소음이 발생했었죠. 뭐 지분 투자에 관련된 부분, 뭐 지분 이석에 대한 우려, 그리고 뭐 김동관 사상 체제 굳히기 아니냐,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지분에 대한 희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. 왜냐?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하나 에너지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의 지분을 계속해서 뭐 가져오고 있다라는 모습도 함께 보신다라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와 조선 방산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로서의 흐름만 가져갈 게 아니고 하나 오션 지분 가져오면서 해양 방산 종합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저는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. 지금 조선에 대한 부분들, 재건 사업에 대한 뭐 그 흐름들, 좀 행정명령 서명했다 이러면서 지금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흐름들을 좀 같이 끌어주면서 우리나라 K조선에 대한 시장 기대감까지 같이 갖고 나오고 있죠.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안 그래도 K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데 거기에 예. 조선 관련된 기업까지 같이 지분 인수 들어간다 그러면 방산과 조선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저는 충분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. 이 기대감에 주가가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 보이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너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준다라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투자해서 이런 실적 한번 내볼게. 한번 기대해 줘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있지 않느냐. 네. 그래서 또 신고가 랠리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. 좀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성화준 매니저님, 네. 지금 뭐 채팅창에도 햇살님께서 뭐 하나 없는 1인 자기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렇습니다.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면은 하나 시스템이 좋을 것 같으세요? 하나 에어로가 좋을 것 같으세요? 라는 질문을 하면 에어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쪽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. 항상 이제 모든 주제들은 살짝 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시스템은 두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 시장의 모멘텀이 아직 저는 주가에 반영 안 되었다고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 시스템이 후발주자로서 좀 수급을 따라받고 그쵸. 있지 않는가라는 기대감을 본다라 그러면 예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신고가 랠리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이왕이라면 후발주자로 들어온 그쵸. 하나 시스템의 수급을 추적해 보시는 게 좋겠다 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변영희 대표님한테도 물어봐야겠죠. 하나 에어로, 하나 시스템. 네, 단기적으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 좀 맞을 것 같아요. 일단, 단기적으로는? 오. 그렇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나쁘다라는 표현들보다는 일단 유상증자가 일단 증권신고세 수리 이후에 상장 일정이 확정이 된다면 일단 단기적인 주가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. 이거 하나가 좀 노이즈고요. 이걸 좀 소화하고 난 이후라면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여전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아주 말씀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 만장일치. 단기적 관점 하나 시스템 현재 유력하다. MSCI 포인트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는 마무리하고요.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공개해 주시죠. 자, 오늘 한글과 컴퓨터 두 자릿수 급등. 근데 왜도 있고요. 왜 한글과 컴퓨터 갖고 왔냐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오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국내 AI 소프트웨어가 불을 뿜었습니다. 특히 솔트룩스 그리고 포바이포 같은 이재명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가거나 20%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치 테마와는 좀 무관하며 나름의 AI 소프트웨어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
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그래도 10%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 특징주에 좀 골라와 봤습니다. 자, AI 100조 투자 시대가 열리면 이게 좀 달라질까?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하던 K-엔비디아가 진짜 나오나? 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. 정치 테마가 AI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시총이 좀 작습니다. 이걸 좀 잠식하는 것 아닐까? 라는 것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먼저 변영인 대표님. 네. 오늘 퓨리오사 AI의 방문이 좀 뭐 기념비적이라서 종목들이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? 사실 가서 뭐가 없지 않았나요? 일단 오늘 뭐 한 가지 이슈보다는 일단 3월 초부터 재차 좀 이야기 나왔던 AI 강국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고편들이 있었죠. AI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AI 산업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기 대선이라는 이 키워드가 좀 맞물리면서 사실 이 정책 수혜의 관점에서 전통적인 어떤 정책주라고 불리우는 교육이라든가 일자리, 그다음에 뭐 저출산 관련된 어떤 이 종목들보다 수급의 연속성과 관점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좀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, 수치상에서 보면 지금 한 10거래일간에 대한 동향을 보면 썰트록스가 한 97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재차 좀 견조한 상승의 연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오늘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 해당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좀 제시했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았나.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뭐 대선 토론회가 본격화되고 세부적인 AI 정책들이 세분화된 어떤 내용들로 좀 더 재차 부각이 된다면 관련된 어떤 이 종목들의 순환매 시세 내지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선별적인 어떤 수혜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 2달 남은 뭐 대선 전국 안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이지만 좀 수급의 연속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성화준 매니저님, 네. 한국의 컴퓨터 같이 이렇게 좀 AI 펀더멘털을 차곡차곡 올리는 것도 있고, 현재 이쪽에서 대장은 뭐 더존비지온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테마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이 상승 흐름 앞으로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? 뭐 당분간은 정책 테마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 기대감에 주가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. 좀 이렇게 결론 짓고 좀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, 사실 이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해서 이 AI,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물론 이제 한글과 컴퓨터는 뭐 그 내부 내용들을 뜯어보자면 사실 생성형 AI 시장 쪽에 있어서의 비중은 좀 적은 분위기지만, 어쨌든 뭐 생성형 AI, 특히나 이제 뭐 챗 GPT와 비슷한 그 기능들을 갖고 있는 기술들, 그리고 또는 이 AI 강국위원회를 출범함에 따라서 이 AI 강국에 대한 정책,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인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사실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를 또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이 교육 시장과 연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뭐 스마트 러닝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의 수주를 받겠다라고 계속해서 좀 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에 대한 기대감 끌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, 사실 한글과 컴퓨터도 계속 상승세에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사실 다른 종목들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뭐 솔트룩스라든가 그렇죠.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테마주의 흐름을 가져가신다라고 해도 뭐 특정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음에도 시세가 아직 붙지 않은 후속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시는 게 좋지, 기업 분석을 들여다보고 내용을 봤더니 관련된 내용은 일단 크진 않은데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가져간다, 이런 종목들은 일부분 좀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유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, 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한글과 컴퓨터도 물론 뭐 나름대로 상승세 가져갔지만 조금 더 이 정책주의 수혜를 조금 더 깊게 받을 수 있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AI 관련주들이 뭐 정책 그리고 정치 테마의 힘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단기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너무 급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지켜보는 것, 그리고 후발주자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공개해 주시죠.
자, 노바텍이 오늘 상한가에 거의 올라간 모습, 20% 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미국의 자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중국은 히토류가를 꺼냅니다. N번째 히토류 카드가 나왔습니다. 좀 지겹기는 한데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관점에서요. 트레이딩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오늘은 대장주 유니온보다 말씀드렸던 노바텍이 더 강하게 상승했습니다. 노바텍은 히토류 연구자석 업체인데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이 미국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데에는 아직 의문점을 좀 품고 있습니다. 변영인 대표님, 네. 자, 중국이 근데 히토류를 제한을 해버려요. 그러면은 공급망의 피해가 얼마나 갑니까? 네, 일단 뭐 전체 매장량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히토류 매장량을 좀 보니까 중국이 36.7%를 좀 갖고 있습니다. 여기서 베트남, 브라질, 러시아 순으로 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뭐 베트남이 한 18% 정도, 브라질, 러시아가 한 17%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36.7%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공급망 재편은 언제든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.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히토류를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기술들이 중국이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제한된 매장량 36.7%를 좀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의 어떤 히토류 공급량들은 좀 독점화되어 중국이 좀 사실상 독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 미국이 작년 기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이 히토류 총량이 한 매출 포션의 한 75%를 좀 차지합니다. 이 부분은 미국 안에서 이 히토류에 관련된 공급 이외에 중국의 비중 의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출 통제가 좀 더 장기화가 좀 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좀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이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우회 수출 경로를 좀 타진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제재 대상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저는 뭐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관세 협상에 관련된 어떤 이 협상용 카드로 좀 제시됐던 그렇죠. 부분들 네.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을 당연히 좀 물어봐야겠죠. 성화준 매니저님. 오늘 네. 노바텍이 뭐 21%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이제 유니온이 사실 여기 대장주 역할이긴 한데 오늘 유니온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정말 실제 수혜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라면 좀 어렵겠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. 앞서 변영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히토류에 관련된 시장의 재료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반사 수혜를 줄 수 있을까? 반사 수익을 줄 수 있을까? 이건 사실 의문점이 좀 많아요. 확인해 봐야 될 것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히토류 카드를 관세의 협상의 카드로 꺼내고는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 왔을 때 이미 미국은 히토류에 대한 이 공급망 다변화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. 뭐 인도라든가 뭐 호주라든가. 그래서 벌써 뭐 중국이 그에 대한 이제 생산량은 좀 남는 대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 의존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다. 그러니까 이전의 관세 전쟁 때 흐름만큼 히토류 카드가 그렇게까지 크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신다고 하면 아마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.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니온, 유니온 머티리얼, 동구가레네스 관련 종목으로서 대장주 흐름 잘 가져오죠. 근데 오늘 노바텍이 급등했습니다. 물론 유니온 머티리얼, 노바텍 관련 종목들 직접적으로 수혜된 공식 뉴스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특징주라는 이름들 그리고 시장의 뉴스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테마주의 움직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 단타, 이 단기 매매에 대한 수급들이 쏠리면서 사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수혜가 없음에도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. 특히나 뭐 시장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온 머티리얼 사실 히토류 카드 이야기 안 나오면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종목들은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토류 카드를 또 계속 끌어주겠지 트럼프와 미국과 중국이 관련된 이야기로 계속 이 시장의 테마를 만들어주겠지 라는 기대보다는 너무나도 극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차라리 다른 정책 수혜주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히토류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, 오늘 궁금한 종목 Y 이제 마무리해 볼 텐데요.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성화준 매니저님 갈 수 있는 곳 먼저 안내해 주시죠. 네, 방송 종료하고 바로 9시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유튜브에 MBN 골드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1시간가량 여러분들하고 궁금한 종목 Y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하고 또 면밀히 풀어드릴 테니까요.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궁금한 종목이 세 종목 외에도 다양한 종목 다루고 있습니다. 가셔서 지금 시장 수익 잡을 섹터는 이것이다.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,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